장제스는 어디 니까지 것들이 나를 면직시키냐며 1927년 4월 12일 면직 상태에서 X가라며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상하이에서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공산당원과 군대들을 조져버립니다. 이제 장제스는 국민당 총사령관이자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자신이 이끄는 정부, 자신이 이끄는 국민당, 자신이 이끄는 중화민국, 장제스의 난징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정말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아직도 처남아있던 베이징의 위안스카이 후예들, 그리고 그 후예들은 일본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또 일본이 등장합니다. 저번 편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하자마자 순원이 죽고 곧바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 다 조져놔서 괴멸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국민당 순원과 공산당 소련이 힘을 처음 합했던 것을 1차 국공합작, 그리고 장제스가 1927년 4월 12일 상하이에서 공산당 다 들쑤셔 놓은 것으로 국민당 공산당 사이 더러워진 것을 첫 번째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1차 국공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번 편에 1차 국공합작에서 1차 국공내전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라면 이번 편은 1차 국공내전, 장제스가 공산당을 어떻게 박살내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국 공산당은 장제스의 4.12 상하이 쿠데타 이후 지하실로 짜지게 됩니다. 당시 국민당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성향이 좌파였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순원과 소련이 힘을 합할 때 소련이 훗날 공산당 힘 키워서 국민당을 뒤엎어 엎으려는 개수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좌파들까지도 강력한 반공주의, 공산당 체포 처형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장제스, 1927년 8월 13일 자신이 하야를 할 테니 남아있던 우한에 갈라져 있던 국민당 세력까지 흡수를 시키면서 국민당의 세력은 점차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소련 공산당 지원 아래 성장한 순원과 장제스의 국민당. 그러나 장제스가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면서 중국 공산당을 괴멸 상태로 만들어버리자 당연히 소련이 장제스 국민당에게 지원을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소련은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드디어 1927년 8월 1일 홍군이라는 무장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7년부터는 중국인민해방군으로서 현재까지 불리고 있죠. 당시 장제스가 공산당 발로 찼던 1927년, 소련에서는 레닌이 죽고 난 이후에 스탈린이라는 양반이 갑툭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의 지원 아래 중국 택동이 영화가 중국 대륙에서 일으킨 난창폭동, 추수봉기 모두 장제스 국민당에게 개처발리고 있었으니 소련 안에서 스탈린 끌어내리고 지들도 한자리 하고 싶던 양반들이 스탈린 멍청하다고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택동이와 함께 강력한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바로 광저우 폭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산당이 처발리고 국민당군이 이기게 되었죠. 드디어 소련이 이제 대놓고 작정하고 국민당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알게 된 국민당, 소련과 단교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장제스의 중화민국 국민당은 이제 중국 공산당, 게다가 그 뒤에 있던 소련, 게다가 베이징에 남아있던 위안스카이의 군벌 후예들, 그리고 일본까지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1928년 1월 다시 국민당 혁명군 총사령관이 된 장제스, 게다가 수많은 군벌들이 장제스 국민당의 북벌군대에 합류하면서 장제스는 총 100만 대군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결코 장제스가 중국 대륙을 통일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이 개판되어서 싹 다 갈라져 있어야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야금야금 조금씩 중국 대륙을 먹어가기 용이했을 테니 말이죠. 장제스는 1928년 4월 베이징 바로 아래 진안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진안에서 일본이 갑자기 선빵을 날립니다. 일본이 선빵 날리자 당황한 장제스는 일단은 베이징부터 조져야 하니 일본 애들 좀 입 좀 다물게 하라며 일본과의 교섭을 하게끔 사람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일본은 독일로부터 빼앗은 칭다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쳐보내면서 장제스의 국민당
베이징행 북벌 열차에 어그로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그러든 말든 일단 쌩까고 바로 베이징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 일본은 어떻게든 그 베이징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벌 세력으로 버티고 있던 일본은 이 장쩌린을 지원해서 베이징을 사수하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아무리 설쳐댔어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올라가던 장제스, 드디어 북벌 장제스는 베이징을 손에 얻습니다. 드디어 위안스카이에 부패했던 후예들이 처먹고 있던 베이징은 국민당 혁명군으로 인해 이제 중화민국, 장제스의 중화민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렇게 일본에게 지원받아서도 베이징에서 처발린 장쩌린. 당시 장쩌린과 같은 군벌들은 자기들이 특정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 장쩌린도 베이징에서 처발렸다고 해서 바로 항복할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세력을 건지기 위해서 일본이 처먹고 있던 관동 만주로 군대를 이끌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당시 만주에서 철도 깔고 오지게 돈 벌고 영토 늘리려던 계획 세우던 일본. 장쩌린 저 인간이 군대 이끌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질지 걱정이었습니다. 1928년 6월 4일 봉천군벌 수장 장쩌린의 개인 전용 열차가 철로가 폭발하면서 개박살납니다. 그렇게 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장쩌린, 위안스카이 편에 섰다가 일본 편에 섰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장쩌린,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장제스에게 항복 안 하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서로 빨리고 빨던 일본에게 죽고 갑니다. 그렇게 장쩌린의 세력은 장쩌린 아들내미에게 인계되었으니 1936년 12월 장제스를 가둬두고 2차 국공합작을 만들어낸 시안 사건의 주인공,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장항량이라고 불리는 장셰량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위안스카이의 후예들이 처먹고 있던 북양정부의 5새끼는 모두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의 청천백일만 지홍기, 쯔이 사태로 많이들 봤었던 청천백일기로 체인지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이 열차 터쳐서 죽은 거의 마지막 군벌 세력 장쩌린의 아들내미 장셰량. 어마무시한 세력의 장제스를 이길 재간이 없었고 국민당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장셰량은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 동북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당시 장제스가 베이징을 먹는 북벌, 그리고 장셰량이 장제스에게 항복한 것, 이 모든 것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당시 중국 대륙에서 200만 명으로 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제스는 어떻게 군대를 200만 명으로 세포 분열하듯이 불릴 수 있었을까? 당시 수많은 군벌들, 청나라 말기부터 위안스카이의 황제들 입칠 때까지도 버티고 있던 수많은 군벌들, 그 군벌들이 장제스와 힘을 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군벌들이 장제스와 힘 합해서 베이징 처먹으면 콩고물 떨어져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집니다. 전 세계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중화민국 장제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도와주긴 했지만 언제 또 얘네가 군대 일으켜서 반란 저지를지 모르니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장제스는 200만 명이라는 니네들 군대 싹 다 모아서 해산해버리고 80만 명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 아래에 있던 군대들을 이제 장제스가 총사령관으로 있던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의 군대로 말이죠. 한평생 권력 갖고 살던 양반들이 그 꼬라지를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제스와 장셰량의 동맹으로 나머지 인간들이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인간들이 싹 다 찢어져서 갑자기 힘 앞에서 싸우려고 하니 통솔도 제대로 못했던 저 양반들, 장제스의 중앙집권적 국민당군에게 20만 명이나 죽습니다. 당시 장제스의 100만 군대도 적진 않았지만 약 10만 명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저렇게 정신없는 반장전쟁이 끝난 건 1930년 11월. 그런데 11월에 그 전쟁 끝나고 한 달 만에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 소탕하려던 장제스 중화민국의 군사작전, 전쟁 끝나고 한 달 만에 공산당 소탕하려는 초공작전에 들어갑니다. 중국 공산당 홍군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상대하기에 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제스는 기껏해야 반년 안에 공산당을 다 처발라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문제는 공산당이 무기가 없으니 얍삽하지만 게릴라전으로 통수치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홍군은 국민당군을 완벽하게 처바르지 못했지만 무기 던져두고 도망가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제스는 4번이나 공산당에게 통수맞고 터졌습니다. 그렇게 1931년 11월 7일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현재 중국 루이진시를 수도로 하는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신 국가주석 마오쩌둥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